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기를 나갈 차례죠. 자, 실기를 나갈 차례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필기했던 거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생충부터 식품 첨가물 요 파트 했었죠? 자, 요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채소 및 토양을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분리문제 기본이잖아요. 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다? 답은 4번이죠. 자, 4번 동양 모양 선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인데 맨발로 걸어 다닐 때 감염된다 라고 했으니까 경피 감염이 가능하다 이 소리고요. 자, 그 중에 또 빈혈, 피부 건조, 이미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12지형충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생충은 이런 형태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채소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집단 발병의 위험이 높고 맹장의 기생에서 항문을 통해서 이동해서 산란한다. 자, 우리 항문주에 산란한다 그러면 요충의 특징.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의 답 3번. 그 다음에 4번. 육류의 섭취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그랬죠? 이 중에서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1번 선모충입니다. 선모충,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됐었죠. 그 다음에 5번 익히지 않은 쇠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이거 남나눠 두셔야 되잖아요. 자, 그 중에 쇠고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라고 하면 2번 무구조충입니다. 자, 무구조충 내지는 민촌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가열이 불충분한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돼지고기 촌충은 그랬네요. 우리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선모충도 있고 거기 보기에는 선모충도 가능하고 유구조충도 가능한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돼지고기 촌충이라고도 한대요. 촌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유구조충밖에 없죠. 유구조충은 민촌충이라고도 하고요. 돼지고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촌충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6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어패류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우리 분류문제 기본인데요. 이 중에서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3번이죠. 광절12조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붕어, 잉어 등 민물 생선을 생식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것 그랬네요. 이 중에서 민물 생선이 문제가 되는 건 5번이죠. 간흡충. 3번의 아니사키스는 바다 생선이 문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제1중간숙주가 해상각각류, 제2중간숙주가 해수어이고요. 이완동물에게는 성충이 기생하지만 사람에게는 성충이 되지 못하는 기생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됐든 문제가 그거예요. 바다 생선이요. 바다에서 잡히는 애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요. 딱 하나? 아니사키스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죠. 광절 12조충 뭐 때문에 감염되느냐? 얘를 광절 12조 중에 감염될 수 있는 식품은 음식은 그랬습니다. 원인식품? 연어였죠? 연어. 자, 그래서 10번의 답 3번. 그 다음에 11번. 민물, 개나 가재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 있었죠. 유일하게 민물, 개, 가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폐흡충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 제2중간숙주가 은어, 붕어 등 민물 생선인 기생충. 1중간이 다슬기, 2중간이 담수어다, 민물 생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딱 하나. 요코가와였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정말 주가 되는 게요. 중간숙주예요. 중간숙주 문제 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중간숙주 확실하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대구, 오징어 등 해산 어류의 생식에 의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그랬네요. 우리 항상 바다 생선 아니사키스 1번이죠. 자, 다음 14번. 여기서부터 이제 첨가물 문제 나옵니다. 자,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첨가물은 우리 가장 기본 문제였죠. 그래서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거 4번이죠. 산화방지제. 자, 그래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이런 애들이 부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 기본이 이런 거죠. 주 용도가 누구인 것은 이거요. 자, 식품 첨가물 공전상 주 용도가 보존료인 것 그랬습니다. 이 중에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2번이죠. 소부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15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첨가물. 뭐 찾으란 소리냐면요. 살균제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살균제인 거 3번에 있죠. 차염소산 나트륨이었어요. 그래서 16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서요.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이런 식으로 그냥 큰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존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번의 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식품 첨가물